꽃 피는 마음.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윤혜숙이 반을 맡아 가르쳐 주시던 최명희 선생님께서는 혜숙이가 6학년으로 진급을 하게 되자 최 선생님께서도 어떤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시게 된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숙이는 이런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여간 걱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헛소문이었으면 하고 혼자 속을 태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학교에 갔더니 남의 소문 잘 알아오기로 유명하여 산신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양치순이가 앞으로 와락 달려들더니 "얘, 혜숙아, 너 최 선생님이 왜 학교 그만두시는지 아니?" 하고 무슨 신기한 거나 아는 것 같이 넌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니?" 혜숙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 까닭을 퍽 알고 싶었습니다. "응, 네가 모르다니 그게 말이 되니?" "치순아, 어서 말 좀 하렴. 선생님께서 왜 그만두신다던?" "네가 모른다면 내 가르쳐주지. 너 최 선생님께서는 서울로 시집을 가신단다." "뭐? 시집을 가셔? 너 그게 정말이냐?" "그럼 누가 거짓말 할까 봐서 그러니? 최 선생님께서는 서울 어느 중학교 선생님에게로 시집을 가신다더라." "응, 그래." 혜숙이와 치순이가 주고받고 한 이야기는 삽시간에 6학년 반 아이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최 선생님께서는 그 맘씨가 비단결같이 고우신 분인데다가 어려 아이들을 친형제나 다르지 않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으므로 모두들 최 선생님과 작별하게 된 것을 마음속으로 슬퍼하는 한편에 최 선생님께서 잘돼 가시는 것을 여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혜숙이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별이란 쓰라린 맛을 맛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어렸을 때 어머니를 일찍이 여의고 홀로 되신 아버지만 모시고 쓸쓸히 지내오는 혜숙이에게 있어서는 최 선생님은 어느 때는 어머니로, 어느 때는 언니로 따르고 공경해왔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최 선생님과 이별하게 되는 것은 친어머니와 이별하는 것 이상으로 혜숙이 어린 가슴을 아프게 하여 주었습니다. 동무들은 최 선생님 이야기는 그치고 이제는 새로 오실 선생님의 이야기로 알쏭달쏭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오실 선생님은 아주 얼굴이 예쁘시다더라. 그리고 노래도 잘하신대. 최 선생님보다 더 예쁠까? 최 선생님하고 동물하더라. 꿈을 꾸는 작은 새의 눈동자를 해가지고 6학년 반 여학생들은 제가끔 제재거렸습니다. 어느덧 교정의 벚꽃은 방긋이 피려고 하고 화단에는 개나리꽃이 노랗게 피어서 교정에는 포근한 봄빛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벚꽃 개나리꽃이 활짝 피어 학교가 꽃 속에 가리어 있을 때 최 선생님 대신으로 새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장경자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으로 최 선생님과 같이 마음이 고우신 데다가 벅 활발하신 분이었습니다. 6학년 반 생도들이 새 선생님을 맞아서 새 희망 새 기쁨으로 작은 가슴에 고요한 물결이 일 때 윤혜숙이 신상에는 커다란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아버지께서 뜻밖의 경찰서에 붙들려 가셨습니다. 이 불행한 소식은 즉시 학교 안에 쫙 퍼졌습니다. "예, 혜숙이 아버지는 금융조합에서 돈을 훔쳤다지? 저 금고를 깨뜨리고 돈을 많이 집어갔다던데? 난 혜숙이 아버지가 그럴 줄은 몰랐어. 이제 혜숙이하고 노는 것도 어쩐지 무시무시해서 놀 수가 없다."
여러 아이들은 그 말이 옳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누구 한 사람 해수기한테 말을 건네는 아이가 없고 어느 괴벽스런 아이는 눈을 흘기고는 고개를 살짝 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해수기는 얼마나 쓸쓸하고 또 원통하겠습니까? 이렇게 불안스러운 하루에도 저물어 갔지만 해수기 아버지께서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해수기는 텅 빈 집에 홀로 앉아서 암만 생각해도 아버지가 그런 나쁜 짓을 할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해수기는 울듯한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이러한 때 친절하신 최 선생님이 계셨더라면 의논이라도 해볼걸 하고 서울로 떠나가신 최 선생님 생각이 간절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수기가 헬쓱한 얼굴을 해가지고 학교에 가니깐 장 선생님께서 해수기더러 사무실로 가자고 하시므로 해수기는 울렁거리는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키면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해수가,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와서 의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서울 가신 최 선생님하고는 한 학교에 다녔고 또 정답게 지냈으므로 학교에 오기 전부터 네 사정을 잘 알았다. 최 선생님께서는 널 부탁하시더라. 장 선생님께서는 해수기 아버지가 붙잡혀 가신 것을 잘 안다는 듯이 해수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위로하셨습니다. 해수기는 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5년간 피 섞인 친언니같이 사랑해 주시던 최 선생님의 얼굴이 장 선생님의 얼굴에서 보이는 듯하여 자기도 모르게 장 선생님 가슴에 고개를 파묻고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그날 하루도 해수기는 바늘방석에나 앉은 듯이 몹시 마음이 아프고 거북해서 오늘 하루 쉴걸 하고 뉘우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끝나자 해수기는 단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집에 와 계실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깐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나가던 남학생들이 해수기를 보자 손가락질을 하면서 차마 듣지 못할 욕을 하는 것을 억지로 참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축동을 넘어 집에 오니깐 쌀인 문은 아침에 학교 갈 때 닫은 그대로 닫혀 있었습니다. 해수기는 마루에가 펄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난 누굴 믿고 사나? 작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해수기는 아까 학교에서 위로해 주시던 장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만일 아버지가 정말 돈을 훔친 죄인이라면 무슨 낯으로 선생님을 버릴까 하고 이것도 한 걱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쌀인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므로 해수기가 돌아보니깐 경순이 아버지하고 싸전 가게 주인이 들어오면서 체면 불구하고 해수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첨지를 정직한 사람으로만 알았더니 어디 그렇던가? 금융조합에 들어가서 돈을 꺼냈다지? 금융조합 금고 앞에 수건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윤첨지 거라던데 참 그걸 보면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는 거야. 해수기는 방망이로 머리를 몹시 얻어맞은 사람같이 멍멍이 앉아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30분 후였습니다. 해수기는 뒷곁 쌀이문으로 나와서 동네를 등지고 있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해수기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죄다 아버지와 자기를 조롱하고 미워하는 것만 같아서 사람의 그림자가 없는 산속 깊이 조용한 곳을 찾아가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봄볕은 포근히 내려 쪼여서
이곳 산골짜기 저쪽 산등성이에는 새빨간 진달래꽃이 한창 피었고 나뭇가지에는 산새들이 봄이 온 것을 기뻐하는 듯이 조잘거리고 있었습니다. 해숙이는 졸음이 오는 듯한 공기를 호흡하면서 터벅터벅 산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이 산 중턱에는 큰 못이 있는데 수정과 같이 맑았습니다. 옛날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였다는 전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못 속에는 용이 살고 있어서 여자만 가면 붙들어 들어간다고 하여 아무나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였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해숙이는 감히 이곳에 오지 못할 텐데 오늘은 이상스럽게도 마음이 태어나였습니다. 거울같이 맑은 못 속에는 무척 피곤해 보이는 해숙이 모양이 비쳤습니다. 한참 동안 물속을 들여다보던 해숙이는 그때 머리 한구석에서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이 여의고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자라난 몸이 또 아버지마저 도둑놈이라는 죄명으로 붙들려간 지금 해숙이는 모든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죽는 것이 도리어 행복스러운 것 같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세요. 두 분 선생님, 전 은혜 모르는 계집애입니다. 이렇게 속삭이고 나서 해숙이는 옆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 둘 주워서 치마에 썼습니다. 눈물은 쉴 새 없이 두 뺨으로 시내같이 흘러내렸습니다. 해숙이는 못가에 앉아서 아지랑이 낀 동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돌멩이 하나를 못 속에 던졌습니다. 잔잔하던 물은 출렁출렁 흔들리더니 물결이 일었습니다. 인젠 모두 이별이다. 산이나 들이나 꽃이나. 해숙이는 포동포동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해숙이 손에는 뜨거운 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해숙이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리니까 그곳에는 언제 오셨는지 장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아, 선생님! 흡사 꿈이나 꾸는 것 같이 쳐다보니까 장 선생님께서는 수건으로 눈물을 씻으면서 앉으셨습니다. 해숙아, 너 이게 무슨 짓이냐? 죽다니 그것은 약한 사람의 할 짓이다. 강한 사람은 어떠한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굳게 살아가는 것이다. 선생님 용서하세요. 선생님 배울 낯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해숙이 손을 장 선생님께서는 꼭 쥐시더니 나중에는 해숙이를 가슴에 꼭 안으셨습니다. 잠깐 동안 장 선생님과 해숙이는 목가를 걸어 다녔습니다. 예, 해숙아. 내년에는 서울 가신 최 선생님께서 널 데려다가 공부시켜 주신다더라. 그때까지는 내가 널 책임을 졌단다. 인제 행여 그런 약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네, 잘못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오늘 네가 풀이 하나도 없이 집에 가는 곳을 보고 널 위로할 겸 저녁밥이나 같이 먹자고 네 집을 아니 갔겠니? 그랬더니 너가 뒷살인문을 열고 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이기에 뒤를 따라왔다. 선생님, 용서하세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은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솔밭 속을 지나오니까 온 동네가 학교를 한복판에 두고 동사로 갈라져 있는 것이 똑똑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동네에는 지금 여러 가지 꽃들이 한창 피어서 울긋불긋하여
산 그림같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내려다보는 경치가 좋군요. 꼭 그림같이 보이지? 꽃 피는 동네. 참 그래요. 너에게도 꽃 필 날이 머지 않았다. 두 사람은 꽃 피는 동네를 내려다보기에 한동안 정신없이 서 있었습니다. 해숙이 아버지께서는 그날 저녁 때 경찰서에서 돌아오셨습니다. 물론 무죄가 판명되어서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증거가 되었던 수건은 길에 떨어뜨렸던 아버지 수건을 도둑놈이 주워다가 금고 앞에 일부러 떨어뜨려 놓고 죄를 해숙이 아버지에게 덮어 씌우려던 것을 알게 된 까닭이었습니다. 해숙이는 아버지를 모시고 장 선생님 댁으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참 다행이다. 너에게도 꽃이 피기 시작하는구나. 장 선생님께서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해숙이는 이제 새삼스럽게 최 선생님 못지않게 다정히 굴어주시는 장 선생님에 대하여 감사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된 영문을 모르시니까 그저 해숙이를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할 뿐이었습니다. 선생님 댁 뒷곁 울타리에도 개나리꽃이 한창 피어서 어둠 속으로 향긋한 냄새가 바람에 불어와서 해숙이 꽃 피려는 맘속을 더 한층 향기롭게 하여 주는 듯 싶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